안녕하세요. 최신 정보보호 이슈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해커 그룹은 정체가 드러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체가 탄로났는데 오히려 더 위험하게, 더 무섭게 진화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정보나 다른 분들과의 토론을 원하신다면 설명란에 있는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추적할 대상은 바로 러시아의 해커 조직 콜드라이버입니다. 이들은요, 한번 정체가 드러나면 사라져야 한다는 이 사이버 세계의 상식을 아주 그냥 비웃기라도 하듯이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하게 진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보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흔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해킹 그룹은 자신들의 주력 무기,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분석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활동을 중단하거나 잠적합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콜드라이버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이 사이버 드라마의 주인공부터 제대로 만나봐야겠죠? 바로 콜드라이버. 이들이 과연 어떤 조직인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콜드라이버는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걸로 알려진 아주 정교한 사이버 스파이 조직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15기움이나 UNC4057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이들의 특징은요, 아무나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부 고위 관료나 군 관계자, 또 영향력 있는 언론인처럼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고가치 표적만 콕 집어서 노린다는 점입니다. 무려 2015년부터 꾸준히 활동해온 말 그대로 베테랑이죠. 사건의 발단은 2023년 5월이었어요. 보안 전문가들이 콜드라이버가 수년간 써왔던 핵심 악성 코드, 로스트키의 정체를 완전히 탈탈 털어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와, 이걸로 콜드라이버의 시대는 끝났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건 그들의 무서운 진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주력 무기를 잃은 콜드라이버? 근데 지체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새로운 공격 도구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노로봇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이들의 접근 방식이에요. 새로운 악성 코드를 어떻게 퍼뜨렸을까요? 바로 클릭픽스라는 이름의 가짜 캡처 업데이트 파일을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는 바로 그 캡처 말이죠. 보안을 위해 업데이트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속여서 아무런 의심 없이 악성 파일을 직접 누르게 만든 겁니다.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감염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클릭픽스라는 미끼 파일이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이걸 실행하면 악성 DLL 파일이 작동하는데요. DLL은 그냥 프로그램의 부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바로 이 부품이 감염의 시작을 알리는 노로봇인 거죠. 활성화된 노로봇은 즉시 해커의 원격 조종기지, 그러니까 C2 서버에 접속해서 진짜 공격을 수행할 폭탄 같은 핵심 프로그램, 페이로드를 몰래 다운로드합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콜드라이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단순히 새로운 악성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악성 코드를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개선하고 진화시켰다는 점, 바로 그겁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3년 5월에 주력 무기 로스트키가 딱 걸리자마자 바로 그달 말에 노로봇을 통해서 예스로봇이라는 첫 번째 백도어, 그러니까 컴퓨터에 몰래 만든 뒷문을 배포합니다. 근데 이게 좀 투박했나 봐요. 바로 다음 달인 6월에는 훨씬 강력한 메이비 로봇으로 갈아치워버립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고 노로봇의 전달 방식을 계속해서 다듬어요. 이게 한 달? 아니 몇 주 단위로 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엄청난 속도죠. 자, 그럼 예스 로봇이랑 메이비 로봇,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마 전문가분들은 이 표만 보셔도 하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사용 언어입니다. 구형인 예스 로봇은 파이썬 기반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작동하려면 컴퓨터에 파이썬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보안 솔루션한테 나 여기 있어? 하고 손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라 들키기가 너무 쉬웠어요. 근데 신형인 메이비 로봇은요, 윈도우에 원래부터 깔려있는 파워쉘을 씁니다.
그러니까 따로 뭘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훨씬 조용하게,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뭐 명령어 유연성이나 은밀함, 모든 면에서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나서 콜드라이버는 이걸 숨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와, 이들의 탐지 회피 전력은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그들의 전력은 크게 2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화입니다. 일단 새로 만든 백도어, 메이비 로봇이 목표 컴퓨터에 안정적으로 깔리는 게 제일 중요했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감염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성공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페이로드가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2단계 복잡화 전략으로 바꿉니다. 암호화 키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다운로드한다거나 파일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받는 식으로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꽈버린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를 여러 곳에 숨겨서 수사관들이 전체 그림을 못 맞추게 하려는 것처럼 보안 전문가들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아주 교활한 의도인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들은 명령을 내리는 서버를 수시로 바꾸고요. 악성 코드의 파일 이름이나 내부 경로 이름도 계속 바꿨습니다. 심지어 코드 자체를 암호처럼 복잡하게 만드는 난독화 기술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사용해서 분석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시도했죠.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면서 추적을 피하는 그야말로 유령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콜드라이버는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었을까요? 그냥 악성 코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넘어서 그들이 진짜로 노리는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유력한 답은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의 분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설은 이래요. 콜드라이버는 과거 피싱 공격으로 이미 한번 뚫었던, 그러니까 이메일 정보 같은 걸 빼냈던 고가치 표적들을 다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단순히 이메일 훔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의 컴퓨터 자체에서 더 깊고 중요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바로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목표가 진화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메일 계정을 훔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메이비 로봇이라는 아주 강력한 뒷문을 통해서 목표물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모든 파일을 엿보고 심지어 키보드 입력까지 가로채는 말 그대로 기기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이 된 거죠. 콜드라이버는 정체가 탄로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고 은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어쩌면 그들 진화 과정의 일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다음 진화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다음 표적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콜드라이버 같은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려면 우리 역시 끊임없이 배우고 정보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토론을 원하신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에 꼭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